아마 지금 요즘 QA에서 이 카파 시스템은 큰 회사 제대로 품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카파 시스템을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것만 전담하는 QA 인력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놓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카파 시스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우리가 그 시정 및 예방 활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잘 수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들이 있어야만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개선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이제 분석하고 모니터링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파 시스템을 할 때는 항상 우리가 이제 의약품을 만드니까 환자의 어떤 위험, 이걸 이제 기초로 해서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환자한테 얼마나 위험한가, 이것들을 확인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진행해야 되고, 이 카파 시스템에서는 뭘 제거하냐면, 문제의 원인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잠재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거, 이 예방조치죠.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건 시정조치고, 잠재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거는 이제 예방조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치를 하는데, 이거 뭐 그 파트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활동적인 관리를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유. 서로 혼자서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여러 부서들이랑 같이 공유를 함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쉽게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래를 위해서 종합적인 카파에 대해서는 이제 항상 우리가 문서화하는 거, 기록하는 거, 이게 GMP에서는 또 중요한 사항이고 QA 활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파와 연계된 활동들, 아까 전에 앞에도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게 다 이제 품질에 관련된 사건들이죠. 그런 사건들은 다 이 카파 시스템하고 연관해서 개선을 해야 되고, 이제 그 카파 시스템을 운영을 하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 뒤따라오는 게 개선을 하다 보면 변경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변경 관리와 이 변경을 하게 되면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야 되니까 밸리데이션하고 또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파와 변경 관리, 밸리데이션은 또 연계돼서 이런 품질 문제들을 개선하는 그런 활동들이 바로 카파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카파 시스템이 잘 되고 있는 회사가 이제 살아있는 회사죠. 그래서 카파의 7단계가 보면 카파 7단계가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품질 사건들이 생기면 그거를 이제 처음에 이제 식별을 하게 되죠. 식별. 그래서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되고, 그거를 식별을 하는 단계에서 그 다음에 평가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환자한테 심각한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만약 그게 뭐 중요하지 않더라 하면 이 사건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카파를 진행 안 하고. 근데 이제 해보니까 아주 심각하더라. 그러다 이제 카파를 시작해야 되죠. 그러다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 계획서를 작성해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철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분석된 결과들을 가지고 어떤 조치들을 해야 되는지, 그걸 리스트 목록들을 작성을 해가지고, 그 리스트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제 실행하는 거죠. 조치를 실행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후속 업무로 그게 효과가 있는지, 조치의 효과를 평가하고 증명하는 그런 후속 업무들을, 후속 업무라고 하면 뭐 밸리데이션이 진행되었는지 아니면 작업자 교육이 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이제 카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 카파에 대해서만 또 이 자세하게 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어떻게 흘러간다는 흐름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카파를 실행하게 되면 이제 실행한 문서들이 나오는 거죠. 실제적으로 밸리데이션을 아까 뒤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래서 밸리데이션 기록서라든지 변경관리 기록서라든지, 그 다음에 일탈이 난 부분에 대한 처리 보고서라든지 뭐 교육 기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효과 유효성 평가서라든지 공정관리 기록서라든지 경향 분석 기록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카파를 함으로 해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보고서에 첨부되는 문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카파는 뭐냐? 회사의 품질 시스템이 잘 운영되는지에 대한 펄스 체크입니다. 펄스 체크라면 맥박이 뛰는 거. 그러니까 회사가 살아있는 회사 같으면 맥박이 막 뛰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회사는 카파 시스템이 잘 되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런 카파 시스템이 없다. 우리 회사에는 뭐, 일탈난 게 하나도 없고, 뭐, 계산할 게 하나도 없다. 이런 회사는
정말 그 품질 시스템을 잘 하고 있는 회사일까요? 그런 회사는 아예 품질 시스템을 운영을 하지 않는 회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파가 제대로 되어 있는 회사,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하고 있는 회사, 강력한 품질 시스템을 나타내는 회사이고, 이 카파 시스템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이제 제거를 하기 때문에 어떤 다시 또 그런 문제들을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경 관리라는 것도 이제 그 QA에서 중요한 일인데, 아까 카파 시스템과 연관돼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변경 관리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변경은 이걸 일을 하다 보면 뭔가를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또 잘못된 부분도 바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항상 변경 관리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변경을 함부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변경에 의해서 다른 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좋게 개선을 했는데 그게 다른 영향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변경을 함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 변경관리, 체인지 컨트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경관리의 목적을 보게 되면 통제된 절차에 따라서 변경을 관리해서 변경으로 인한 제품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변경에 수반되는 과오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되 통제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여기에 보면 의약품을 제조에 관련된 검증된 공정, 절차, 문서, 기계장치, 설비 공급자와 원료와 정보 시스템의 변경 사항들에 대해서 변경을 수행하기 전에 법적인 사항과 회사 기준에 맞게 변경을 검토하고 타당성을 확립하고 문서화하고 실행하는 체계적인 절차가 바로 변경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경관리 기본 준수사항은 뭐냐면, 초기에 이제 일단 문서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문서를 파악하고 정리. 어떤 문서들이 변경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초기에 잠재적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완화하기 위한 계획을 만든다. 아까 카파에서도 아까 위험성에 대해서 환자의 위험을 고려하라고 했죠. 그래서 항상 위험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위험 요소들을 낮춰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와 비행기의 예를 든다면 어떤 게 더 위험해요? 이게 사고가 났을 때. 비행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면 거의 다 목숨을 잃겠죠. 그래서 훨씬 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 비행기에는 더 많은 안전장치들이 더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 요소들을 파악해가지고 그런 비행기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완화하기 위한 어떤 장치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 사고가 훨씬 더 자동차 사고보다는 적죠, 그죠? 근데 비행기는 한번 사고가 나면 엄청나게 큰 파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 이제 변경이 생겼을 때 그 변경 관리의 교훈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예전에 변경을 했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었으면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그런 이제 문제가 안 생기게 교훈을 잘 활용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소통이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카파에서도 이제 봤듯이 우리가 다른 팀하고 이제 다각도로 의사소통을 잘 해서 이제 변경을 해야 되고요.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사용해야 되고, 엄격하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 변경 관리는 그냥 쉽게 바꾸지 못하도록 그렇게 엄격한 프로젝트 관리에 이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경을 위해서 요구사항을 보면 조직은 변경 관리 담당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QA에 항상 변경 관리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적인 부분에서는 변경 관리 규정이라든지 SOP라든지 양식이라든지 변경 관리 영향 평가 문서들, 이런 문서들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해야 되고, 그 변경에 따라서 지원되는 시스템들이 이제 밸리데이션이 따라올 수 있고, 문서 관리라든지 카파, 그 다음에 예방 조치라든지, 예방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일탈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경하고 연계된 어떤 지원 시스템들이 되겠습니다. 자, 변경 관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변경을 신청하는 걸 먼저 합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변경을 먼저 발생하는 부서에서 품질 보증 QA에다 신청을 하면, 품질 QA에서는 이제 그거를 검토를 해야 되죠. 두 번째 단계가 검토하고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품질 보증 부서에서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제 그게 변경을 해도 되겠다 하면 세 번째 단계가 변경 승인 단계입니다. 변경을 승인하는데, 이건 이제 변경의 그 규모에 따라 가지고 이제 회사 QA에서만 승인해 가지고 변경을 승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식약처나 아니면 우리
우리 고객사 이런 데도 이제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큰 변경 같은 경우는 이제 식약처에도 확인을 받아서 이제 승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승인을 받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변경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최초의 변경을 시킨 그 부서에서 신청한 부서에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기들이 신청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진행을 하고 그 변경도 효과가 있는지 유효성을 확인하는 거는 변경 발생 부서에서 1차적으로 확인하고 QA에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변경에 대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5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경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감사. 외부에서 이제 우리가 실사를 받아서 회사가 막 문제가 되면 생산을 뭐 중단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 회사가 얼마나 품질 시스템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내부 감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감사팀을 구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내부 감사를 수행하는데 이거는 6개월 주기로 하는 게 좋습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근데 이걸 어떤 회사는 좀 규모에 따라서 회사 규모가 크면 좀 자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6개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식약처에다가 우리가 1년에 내부 감사한 자료들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주기로 해주는 게 더 좋은데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내부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자체 평가를 통해서 최고 책임자한테, 그 회사의 최고 책임자한테 우리가 보고를 해서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부 감사 결과 품질에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것을 평가해서 앞에 생산된 제품들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부 감사는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서 엄격하고 적법한 기준에 따라서 이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엄격하고 적법하게 해야 되죠. 그걸 뭐 그냥 설렁설렁 넘어갔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외부 감사를 받을 때 그게 다 지적받아가지고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부 감사를 수행하면서 이제 이게 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이 사람, 한 사람한테, 막 개인한테 그걸 책임을 전가하게 되면 이게 막 다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개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 오픈을 해서 하게 하고 개인한테는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감사를 하는 방법이 이제 이거는 FDA 그 CGMP에서 실행하는 그 6 시스템별로 이제 실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생산에 관련된 생산 프로덕션 시스템, 그다음에 그 기계 설비 그 공장에 대한 그런 Facility and Equipment 시스템, 그다음에 QC에 대한 Laboratory Control 시스템 있고, 그다음에 보관 관리, Material 시스템, 물류 보관이나 물류에 대한 시스템, 그다음에 패킹 앤 라벨링 시스템, 포장과 이제 라벨도 이게 잘못 부착되는,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미국에서도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패킹 앤 라벨링 시스템을 따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총괄해서 품질 시스템, 이렇게 해서 6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크시트들을 쭉 만들어가지고 이 시스템별로 체크시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프로덕션 시스템, 요거 같은 경우는 Facility and Equipment 시스템 해가 쭉 하면서 문제가 된 지적사항들을 지적할 때 증거를 확보해야 되겠죠. 그죠? 문제가 된 거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글로만 이렇게 쭉 설명해 놓으면 이게 잘 몰라요. 나중에. 그래서 딱 증거가 되는 것들을, 문제가 되는 것들을 지적할 때 사진을 찍어서 딱 지적을 하고 여기에 글로 설명을 해주면 좀 더 효율적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중요도, 이게 빨리 심각한 거다, 뭐, 중 A, B, C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아니면 뭐, 메이저나 마이너나 뭐 이렇게 정할 수도 있을 거고, 그건 회사마다 좀 다르게 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그 개선을 이제 하고 난 결과를 여기 적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할 건지, 누가 언제까지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해줘야 되죠. 자, 지정만 막 해놨어요. 지정만 막 해놓고 누가 언제까지 할 건지를 정해놓지 않으면 개선을 할까요? 서로 일을 막 미루게 돼요. 서로 일을 미루게 되니까 이것들을 딱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할 건지를 정해줘야 돼요. 누가 언제까지, 날짜도 듀데이트까지 딱 정해줘야만 이게 개선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개선을 통하는데 내부 감사를 통한 개선은 이제 계획을 하고 감사 결과를 평가해가지고 이제 회의를 통해서
뭐 일어났던 문제들, 일반적인 사항들, 그다음에 개선된 부분들,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앞에 그 체크시트에서 봤듯이 담당자라든지 완료일들 이런 것들 지정해주고 앞으로 이제 그 감사를 하면서 개선할 부분이 뭔지 이런 것들 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요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을 통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개선하는 게 중요한데 내부 감사를 통해서는 품질 시스템을 이제 지속적으로 개선해요. 그러니까 이걸 내부 감사를 딱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6개월 단위로 지난번에 했던 내용도 제대로 됐는지 앞으로 해야 될 것도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함으로 해서 이제 그 회사가 더 발전이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 불만. 외부로부터 이제 고객이 이제 불만을 접수를 했어요. 물론 이 고객 불만 중에는 어떤 사람은 뭐 뭐 비타민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거 크게 이제 영향이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는 가끔 이제 고객 불만 들어오는 것들 중에 그 약을 더 받기 위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뭐 그냥 약을 한 통 더 보내주면 그 불만을 취소하고 막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고객 불만이 또 접수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고객 불만 담당자들을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담당자가 이제 고객 불만 내용들을 확인해서 어떤 파트에서 그런 것들을 조치할 건지 그런 결정할 책임자를 정하고 고객 불만을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뭐 약국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고객 불만을 제기한 사람이든지 그런 데 나가서 이제 확인도 해야 될 사항들도 생길 거고 그런 문제들은 또 시정조치, 시정민 예방조치와 연계해가지고 이제 개선을 하고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해서 이게 이제 고객 불만이 큰 내용 같으면은 이거는 식약처에다가 통지까지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불만들이 접수되는데 그거를 이제 개선을 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다라는 것까지 통지를 해줘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를 이제 준비를 마련을 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해소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품을 해소, 리콜. 이거는 이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이제 시장에 우리가 팔았는데 뭐 고객뿐만이 제거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문제가 있는 제품이다 했을 때는 빨리 이제 리콜을 해야 되죠. 그래서 리콜 담당자를 지정을 하고 제품 리콜을 이제 분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충분하게 이건 자원이 제공이 돼야 돼요. 리콜할 때는. 왜냐하면 이게 빨리 회수가 돼. 시장에서 사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QA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영업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활용을 해서 이제 리콜을 실시해야 되고, 유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록을 확인을 해서 그 유통된 기록 루트를 따라가서 다 회수를 하고, 최종적으로 그게 어떻게 다 얼마나 회수됐는지, 물론 이게 100% 다 회수 안 될 수도 있어요. 시장에서 사용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품 회수하는 절차들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도 QA의 중요한 활동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 품질 평가라는 게 있는데 연간 품질 평가는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 그거를 1년 동안 이제 쭉 우리 품질이 어떻게 나오는지 경향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향을 잘 파악함으로 해서 이게 앞으로 이제 시장이라든지 뭐 우리가 이제 생산할 제품의 품질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같은 환경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겨울에는 이런 이제 미생물이나 이런 게 정식하기가 쉽지가 않은 환경이죠. 근데 이제 여름이 되면 그런 게 정식이 쉽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소독 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품질 평가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품질 평가의 범위는 뭐 지금 제품별로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품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제품과 연관해서 뭐 제조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용수 있죠? 용수에 대한 어떤 품질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제품의 안정성 시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이 연간 품질 평가에 포함을 해서 진행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규격 또는 제조 및 품질 관리 절차에 대한 지속성 확인 또는 변경의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연관 단위로 각각의 의약품 및 원료약품 API는 액티브 파마수티컬 인그리디언트라 해서 원료 활성을 가진 원료약품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의 품질 표준과 관련된 기록을 검토 및 평가하여 공식적으로 문서하는 시스템을 바로 Annual Product Review 연간 품질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품질 평가를 하는 목적은 공정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 경향을 평가할 수 있고 규격이나 생산, 제조, 관리 지침의 변경의 필요성을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해보니까 어느 시점에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이제
변경을 해야 될 수도 있죠. 그 다음 이제 리밸리데이션의 평가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밸리데이션을 하기는 했는데 이 연관 품질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밸리데이션이 더 추가로 필요할 것 같다.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문제점들을 이제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 품질 평가를 수행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제품의 기준 변경의 평가에 필요하고 제조와 관리 절차의 변경의 평가에 필요하고 밸리데이션과 재밸리데이션의 결정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선과 원가 절감의 시기를 정할 수가 있고 변경 관리 시스템의 어떤 승인, 그 다음에 외부 실사에 대한 이제 준비, 그 다음에 제품과 공정의 관리 수단으로서 이 애니얼 프로덕트 리뷰를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품질 평가 절차는 보면 뭐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연간 품질 평가를 검토하는 거죠. 리뷰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레포트를 쓰고 관리를 하는 절차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순환하는 1년에 한 번씩 꼭 평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연간 품질 평가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제조 단위, 배지, 어떤 제품, A라는 제품을 생산하면 그 A라는 제품에 뭐 1년에 한 50노트를 생산한다. 50배지를 생산한다면 그 50배지를 가지고 전체 적합률, 부적합률, 그 다음에 평가 진행 중인 뭐 내용 이렇게 해서 이제 그 50배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산 현황을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50배지를 생산을 했는데 그 중에 뭐 한 개가 부적합이 났다. 그러면 뭐 부적합률이 이 적합률은 95%가 되죠, 그죠? 부적합률이 0.5가 돼버릴 거고, 그죠? 그래서 하여튼,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배지 현황들, 이런 것들을, 적합률, 부적합률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조 기록의 경향을 보는 거죠. 모든 중요한 공정관리사항, 이론 수율과 실제 수율. 그래서 제조 기록에서 보면 우리가 분명히 그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중요한 공정관리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온도를 잘 관리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나오는 어떤 그 제품의 뭐 그 덴시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해야 될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거고 하여튼 그 제품의 중요한 파라메타 그것들에 대해서도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1년 그 50배지 생산하면서 그것들을 다 통계적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된 수율과 이론 수율하고 실제로 생산된 수율들 이런 것들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험 기록의 적합 경향이라든지 안정성 시험 기록, 안정성 시험 중에 있는 배지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유효기간 산정에 대한 사항 이런 것들. 안정성 시험은 왜 할까요? 이거는 유효기간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유효기간을. 그러니까 그 제품의 유효기간 동안은 안정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한 사항들을 안정성 시험은 그 보통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게 보통 이제 한 3년 정도 안정성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3년간. 그때 그 3년간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3년 동안 그 품질에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1년 정도 했는데 1년 이후부터 품질에 문제가 생기면 그 제품은 이제 유효기간은 1년 이상 세울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안정성 시험을 하는 이유는 그 제품은 이제 유효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경향을 파악함으로 해서 이제 유효기간도 이제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연간 품질 평가에는 아까 우리 OS라는 걸 봤었죠. 그래서 QC에서 실험을 하면서 발생된 그런 문제점들, 그런 것들도 포함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과 원자재의 기준과 시험 방법, 분석 방법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원부자재의 품질 경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요 지원 시스템, 환경 모니터링,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파티클이라든지 미생물이라든지 용수의 품질 경향이라든지 용수의 뭐 TOC라든지 컨덕티비티라든지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로 많이 발생이 되더라라는 것들을 확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년간 쭉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 함으로 해서 이제 개선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간 품질 평가 범위에 계속 보면은 이제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 이거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나 규정이 이제 이게 식약처에서 새로운 기준이 또 적용될 수가 있거든요.
개정이 돼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간 품질 평가 범위에는 항상 이런 법적인 요구 사항들도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품과 원자재의 부적합이라든지 재가공한 기록들, 이런 기준에서 벗어났던 배지 목록이라든지 뭐 다시 재가공된 거. 이 재가공은 이게 리워크가 있고 리프로세싱이 있는데, 이제 리프로세싱은 가능해요. 리프로세싱이란 건 뭐냐면 이게 기존의 공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똑같은 공정을 거치는 걸 이제 리프로세싱이라고 하고, 리워크는 새로운 어떤 공정을 만들어서 그걸 처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제품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리프로세싱을 재가공을 하게 되더라도 이제 규정 안에서 QA에서 그걸 또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재가공을 한 허가 사유라든지 재가공 활동에 대한 효과를 평가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족한 문제들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연간 품질 평가에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탈 사항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그런 내용들이 다 연간 품질 평가 사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가 생긴 것들은 사실은 뭐 이게 하나 일어나게 되면 부적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골치 아프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걸 잘 개선하는 게 이제 우리 카파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잘 개선하는 게 또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일탈에 대한 보고서, 불일치 사항에 대한 정의와 근본 원인을 파악을 해서 조치를 잘 했는지 그런 내용들도 이제 포함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간 품질 평가는 또 변경에 대한 사항들도 반드시 넣어야 되고, 변경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 변경은 이제 그런 중요한 공정이라든지 설비라든지 기록이라든지 이제 원자재 공급자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포함을 해서 변경관리 보고서도 이제 연간 검토에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또는 제조 공정에 잠재적 영향을 주는 사항 이런 것들의 변경도 넣고, 그 다음에 변경 후에 처음 생산된 제품에 대한 배지에 대한 평가 사항 이런 것들도 변경관리 보고서에 포함을 해서 이제 연간 품질 평가에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밸리데이션 실시 사항도 연간 품질 평가에 넣습니다. 그래서 VMP에 따라 밸리데이션, 재밸리데이션 실행 사항들을 넣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오송에 있는 CJ가 지금 한국 콜마에 인수가 됐죠, 그죠? 그래서 지금 CJ에 갔다 왔었는데, CJ가 지금 아주 큰 또 수액제 공장을 지어요. 한 1,000억 정도 들어서 지금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보니까 예전에 이제 밸리데이션을 이제 다 했는데, 이제 거기 공장장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재밸리데이션을 이제 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예전에 벌써 몇 년 전에 이제 밸리데이션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쯤이면 이제 재밸리데이션을, 예전에는 식약처에서 무균 제재는 3년마다 또 비무균 제재는 5년마다 이렇게 재밸리데이션 하도록 초기에 가이드에는 그렇게 나왔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가이드는 지금은 이제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 스스로 제약회사에서 스스로 그거를 이제 가이드를 이제 정해서 우리가 재밸리데이션 그걸 정하면 돼요. 그래서 대신 변경이 발생되면 이제 그거를 평가해서 재밸리데이션을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되고, 이런 그것들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봤을 때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우리가 보니까 그래도 공정 전체적인 부분을 좀 재검토,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한다면 이제 재밸리데이션을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간 품질 평가에서 아까 앞에 이런 종합적인 사항들을 확인하면서 이제 이런 재밸리데이션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제 허용 기준이나 불일치 사항에 대해서도 이제 밸리데이션을 하면서도 이제 허용 기준이나 이런데 일탈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조치 사항들 이런 것들이 연간 품질 평가에 포함이 돼야 되고, 고객 불만이 앞에 이제 접수됐는데 1년에 어떤 A라는 제품의 불만 수가 어느 정도 접수가 됐는지, 그 불만 내용은 어떤 건지, 그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내용들도 연간 품질 평가에 포함이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횟수에 대해서 리콜에 대한 사항, 이것도 이제 횟수가 몇 건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정 조치, 예방을 위한 시정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연간 품질 평가에 넣고, 그 다음에 반품된 제품들, 반품 폐기품 목록이라든지 반품 사유라든지 후속 조치, 그 다음에 이제 액션 리미터, 조치 한계에 대한 초과 사항, 환경이라든지 공정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조치 한계를 초과한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법적인 어떤 기준을 넘어가 버린 거거든요.
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연간 품질 평가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관 중에 이제 샘플에 대해서도 이제 검사를 해야 돼요. 현재 보관되고 있는 샘플이 이제 보관 샘플을 왜 보관을 하냐 하면 이게 나중에 이제 시장에 나갔을 때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장에 있는 제품과 현재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보관 샘플은 2번 정도 테스트 할 수 있는 그런 양으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QA 전체적인 업무들은 좀 쭉 이렇게 훑어봤고요. QC에 대한 부분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제가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QC에서의 중요한 업무들을 한번 볼게요. QC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가 시험을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절차들을 잘 준비해 놓고 그 시험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문서하는 게 중요한데 시험실을 관리한다든지 시험실 조직을 구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록과 문서 이제 시험에 관련된 기록이죠. 이것들을 파일을 어떻게 보관할 건지 그 다음에 시약이라든지 표준품에 대한 품질 관리 그 다음에 시험 방법의 밸리데이션 물론 이것도 밸리데이션이 있는데 이거는 시험 방법에 대한 밸리데이션입니다. 그거에 대한 관리라든지 분석 기기에 대해서 교정이나 유지 보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료나 제품의 규격들을 시험하는 기준, 규격성 그 다음에 분석 데이터의 정밀성, 완전성, 정확성 그 다음에 샘플링 절차 이제 샘플링하는 작업자라든지 QC 분석하는 작업자라든지 작업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테스트들을 했으니까 품질 경향에 대한 분석, 감사나 검토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QC 우리가 품질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실에서도 이제 문서들은 항상 GMP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가까이 두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QC에서 필요한 문서들을 반드시 가까이 두고 해야 되는데 품질 관리를 필요한 SOP들, 그죠? 그 다음에 원료나 제품에 대한 규격서들, 그 다음에 시험 방법 밸리데이션이나 프로토콜 및 보고서들, 그 다음에 원본 데이터나 기록물 계산식, 그 다음에 안정성 데이터, 그 다음에 표준품 시약, 시액의 이런 것들의 시험과 관련된 표준화된 문서, 그 다음에 분석기 검교정 성적서, 일탈조사 보고서, 그 다음에 납품업체, 우리 이제 분석기기를 공급해주는 그 업체에서 제공하는 이제 증명서, 이런 것들이 이제 QC에서 가까이 두고 이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그런 문서들이 되겠죠. 그래서 품질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SOP들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그 SOP라는 거는 표준 작업 절차서죠. 그래서 이 절차서에 따라서 이제 품질 관리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본 그런 내용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절차가 되는 문서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시험 절차는 이제 GMPI에서는 생산부서가 이제 제조를 위해서 이제 그 승인된 지시에 따라서 이제 생산하듯이 실험실은 우수한 시험실 관리, GLP 하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서화된 1년 단계에 따라야 되는데 문서화된 검체 채취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샘플링을 할 때 검체를 채취할 때 그냥 채취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문서화된 어떤 채취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된 최신의 시험 방법을 적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적격성 평가 및 교정이 완료된 이제 시험기기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품을 사용하는데 인정된 표준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승인된 규격서를 가지고 이제 시험을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질관리 규격서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이 품질관리 규격서는 원료나 자재나 반제품이나 완제품이 이제 규격서를 만들어 놔야 돼요. 이 규격서는 기준이 되는 규격, 그 제품의 어떤 규격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품질관리 규격서는 해당 관련자를 하여금 약정과 같은 기준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제품의 승인이나 허가와 관련된 법적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는 규격들을 해당 관련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약전이 뭡니까? 약전 아까 앞에 본 USP나 EP나 KP 이걸 이제 약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공정서라고 합니다. 약전을. 그래서 이 약전을 따라서 우리가 그 규격들을 정하는데 약전들을
통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우리가 용수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 기준이 우리나라의 약전에는 없었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 규격서에는 그 미생물 기준을 EP나 USP 기준에 따라서 이제 정해놓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규격서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규격서. 그래서 이 규격서는 약전 기준보다도 뭐 동일하게 갈 수도 있고 좀 더 타이트하게 엄격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내부 규격으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내부 규격으로 정했지만 우리가 내부 규격을 맞추지 못했을 때는 그것도 이제 일탈의 OS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규격은 우리가 그 약전을 근거로 해서 규격을 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와 동일하게 또는 더 타이트하게 정해야 된다. 그래서 원료 규격서에는 원료들의 원료명, 공급자, 제조자의 코드와 원료의 고유 번호 이런 것들 이제 코드나 고유 번호를 정해놓으면 이제 그 공급자 관리를 더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규격서에는 시험 항목이라든지 시험 방법 기준, 보관 조건, 원료 재시험 기간 유효일자, 약전의 기준, 그다음에 승인된 공급자 및 제조자, 그다음에 금체 채취 설명 또는 기준, 기타 주의사항이 되는데 여기 보면 약전 기준과 그다음에 승인된 공급자. 승인된 우리가 미리 밴드 오디터를 나가서 그거에 대한 이제 승인된 공급자에서부터 이제 이게 받아와야 되겠죠, 원료를. 그다음에 포장자재 같은 경우 규격서에도 마찬가지로 포장자재 표준명이나 고유 번호를 부여해서 관리를 전산으로 보통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번호들을 다 부여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장자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라든지 검사 및 시험 항목, 허용 기준, 승인받은 뭐 라벨의 견본이라든지 이것도 승인받은 공급자와 제조업체, 그 다음에 금체 채취 설명, 그 다음에 이런 것 보관 조건, 기타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포장자재 규격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완제품 규격서도 완제품에 우리가 만드는 제품명, 그 다음에 치료 활성 주성분의 정확한 설명. 그러니까 완제품 속에는 아까 API라는 게 있죠. 치료 활성 주성분 API. 그 주성분이 있고 거기 외에 부형제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의 고유 번호, 이제 복용 형태라든지 복용량이라든지 시행 방법, 시행 기준, 그다음에 시험의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 금체 채취, 유효기간, 보관 조건, 포장 세부 항목, 주의사항 이런 내용들로 해서 규격서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규격서들을 만들고 이제 시험을 하게 되는데 QC에서 시험 기록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기록이 있어야만 우리가 제조를 하고 나서 제조 기록서를 작성을 해야만 그게 제조가 됐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듯이 시험 기록이 있어야만 시험이 수행되었음을 보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록이 있어야만 상급자가 그 시험한 결과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중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험 기록서에는 어떤 표준품을 사용하고 어떤 검체를 사용해서 내가 시험했다는 것을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력이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일탈이 발생됐을 때 이런 기록서들을 보면서 일탈을 조사가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기기 고장 시에도 어떤 문제점들을 확인하기에 이런 기록서들이 있어야만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품질 관리 기록들을 보면 이제 분석기기들을 이제 교정한 기록이라든지 분석기기와 장비의 관리 일지라든지 표준품 등록 대장, 그 다음에 분석 담당자 교육 기록이라든지 시약 조제 기록이라든지 표준품 사용 기록이라든지 보관 검체 목록과 유지한 기록들, 그 다음에 미생물 실험실 배양기 온도 기록이라든지 뭐 크로마토그래피, 분석기기, 출력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품질 관리 기록에서는 이제 중요한 기록들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기록을 확인할 때에는 항상 그 시험 결과가 제대로 돼 있어야만 이 신뢰성을 보장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중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자가 만약에 분석을 해서 이제 확인을 했다 하더라도 이 데이터들은 이제 이중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이 이중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는 사항들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그 실수가 있는 게 계산식 오류들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분석을 했는데 계산을 했는데 뭐 표준품과 검체의 위치를 바꿔서 뭐 계산을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함량이 완전히 달라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게 이 계산식 오류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산식 오류가 없는지, 그 다음에 이 시험을 했는데 제대로 현재의 어떤 시험 방법, 정확한 시험 방법을 사용했는지, 그 다음에 크로마토그래피 결과가 정확한지, 그 다음에 승인된 시험 방법과 일탈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시험 결과 기준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이 이중 점검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 기록을 완성할 때는 이제 검체의 정보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검체, 표준품, 시약을 위한 측량을 만약에 우리가 저울로 측량을 했으면 그 측량한 데이터, 그것들을 이제 거기에 부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로터버든지 날짜, 분석자 서명, 이런 것들도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나 이런 데도 다 기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력 인쇄물의 서명과 모든 이제 계산 결과, 이런 것들도 잘 이제 그 시험 기록에 포함이 돼야 되고, 각 시험을 수행한 작업자의 서명, 그 다음에 시험을 서명하면서 항상 날짜, 이거 날짜는 빠지지 않게 적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중점검을 수행할 때 그 주의해야 할 사항은 뭐냐면, 이제 시험 방법이 이제 승인된 방법과 일치하는지, 이동상이나 파장이나 뭐 컬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맞는지, 계산 결과가 정확한지, 그 다음에 시험 방법상에 혹시 일탈이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적합하게 기록되고, 이제 최종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는지, 만약 뭔가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사용량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다면, 그게 제대로 적절하게 문서화되고 승인이 된 상태에서 변경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검토 승인 없이 생략된 자료나 결과가 없는지, 그 다음에 중복시험이 허용오차에 대한 사내 기준에 있는지. 그러니까 이 중복시험이란 거는 내가 여러 번 테스트를 했는데 그게 허용오차의 기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그런 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시스템 적합성 결과가 문서화된 기준 내에 있는지. 시스템 적합성 시험은 뭘까요? 시스템 적합성 시험은 이게 이제 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장비의 컨디션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 컨디션을 확인하는데, 일반적으로 뭐 HPLC를 분석을 한다고 하면 그 HPLC에 6회 뭐 인젝션을, 표준품으로 6회 인젝션을 해서 그게 뭐 표준 편차 RSD가 뭐 몇 프로 이내다,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이제 적합하게 이제 그 이내가 돼야만 그 다음 시험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 적합성 시험은 뭐냐면, 시험을 진행하기 전에 현재 그 분석기기 컨디션이 우리가 밸리데이션 된 상태와 동일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전 시험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 적합하다 이래 되면 그 다음부터 본 시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승인된 규격에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중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실험실 추가 기록들이 있는데, 뭐 추가 기록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분석기기 관리, 분석기기들도 이제 주로 이제 매일 이제 우리가 점검하는 사항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기기에 대해서는 이제 주로 이제 유지 보수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요 분석기기를 공급하는 공급사한테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이제 점검을 받을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한 1년에 한 번, 뭐 적어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분석기기들에 대해서 그 공급자한테 PQ 개념으로 이제 보통 이제 점검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정 기록들, 교정도 이제 우리가 그 주기적으로 이제 그 시험 장비들도 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정 기록들도 이제 우리가 기록을 잘 해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여러분들 아마 그 있는 프린트물하고 약간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검체 채취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이제 검체 채취를 하게 되면 루트 n 플러스 1 요걸 보통 많이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전체 용기수가 n입니다. 그래서 전체 용기수가 n이고, 그 다음에 검체의 수는 이제 몇 개를 할 건지. 그래서 루트 n 플러스 1을 보통 적용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70통의 원료가 있다. 70통의 원료가 들어왔다. 그걸 이제 루트 n 플러스 1로 하면 뭐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뭐 숫자를 70통을 다 분석 안 하고 줄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70통에 대해서 확인 그 시험이라는 거는 전수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인 시험은 뭐냐면, 확인 시험은 그 물질이 맞는지에 대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물질이 맞는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량적인 것보다는 정성적인 분석. 그걸 이제 확인 시험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70통이 들어왔으면 70통을 다 전수 검사 다 해야 됩니다. 대신 이제 이 검사 방법은 뭐 어째 보면 비파괴 검사라 해가지고
뭐 NIR이란 그런 기기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 분석도 하고 그렇게 또 합니다. 하여튼 이거는 다 70통이 있으면 70통을 다 해야 되는 그거고,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루트 n 플러스 1을 한다고 하면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공급자 관리를 한다고 했죠, 그죠? 공급자 관리. 그래서 공급자 관리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검체 수가 워낙 많아지면 나중에 이제 제약회사에서 분석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급자들을 관리를 잘 함으로 해서 이제 이런 검체 수나 시험하는 그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자가 처음에 이제 공급되는 제품 한 뭐 3번이면 3번, 5번이면 5번, 최소 3번은 전체 검사를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급자가 고르는 건 전체 검사를 다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제 그 전체 검사를 다 해보니까 한 루트 n 플러스 1 정도로 하더라도 이게 그 사람들이 품질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함량 시험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타당한 근거를 세울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용기를 만약에 70개가 있다 한다면, 이거 아까 70개는 확인 시험은 전수 검사를 한다 했죠.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검체를 이제 10개 단위로, 그러니까 77번만 하면 되는 거죠. 10개 단위로, 10개를 이제 10개 단위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혼합을 해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시험을 좀 줄이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검체 채취는 예전에는 이제 막 그냥 뭐 막무가내로 그냥 루트 n 플러스 1로 적용을 했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에 타당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벤더 오디터를 나가서 그 회사가 충분히 품질 관리나 품질 보증을 해줄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도 확인하고, 초기에 들어오는 제품 그 최소한 3로또, 3배지 정도는 전체 제대로 된 검사를 다 하고, 그 이후에 검사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수량을 이제 이런 루트 n 플러스 1이나 아니면 우리가 그 중에서도 함량 시험 부분만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줄일 수는 있다. 전체 뭐 10가지 테스트가 있으면 그 중에서 확인 시험 1가지랑 함량 시험 2가지 정도를 테스트를 해서 적합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벤더 오디트를 잘 해놓으면. 이해되나요? 나 혼자만 떠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자를 제대로만 이제 품질 보증할 수 있는 체계가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시험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줄일 수가 있는 타당한 방법을 찾아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자재는 이제 샘플링 표를 작성해 가지고 뭐 자재 검체 수를 루트 n 정도로 해서 검체 채취를 하고, 주로 뭐 이렇게 뭐 롤로 된 거 이런 것들은 뭐 그 일종 간격 일부분을 채취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검체 채취 기구들 뭐 이렇게 이제 그림들 막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라벨이라든지 검체 흐름이라든지, 그 다음 이제 표준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뭐 한번 이런 부분들은 QC에 대해서 여러분들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한번 여러분들 참고로 쭉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